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침 일찍 지금 7시 반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공유하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썰 푼다라고 하나요?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직 관련 인터뷰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전에 했던 인터뷰 같은 경우는 3년 전, 이렇게 좀 오래된 인터뷰였기 때문에 좀 가장 최근에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했던 인터뷰는 어떤 과정을 걸쳐서 얘기를 나눴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었는지, 인터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같은 거를 좀 공유하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인터뷰 같은 경우, 이직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하나만 한 게 아니고요. 2개를 동시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요 인터뷰 프로세스가 2가지가 조금 달랐어요. 그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도 달랐고, 과정도 조금 달라서, 근데 그 인터뷰 2개를 동시에 같은 달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비교를 한 영상에서 할 게 아니고 인터뷰 이 회사랑은 어떻게 했는지, 인터뷰 저 회사랑은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2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인터뷰 영상이 재미있었다, 아니면 유용했다, 이번 인터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영상 2번째 것도 기다려주시면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유용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요 첫 번째 회사 A라고 할게요. 회사 A와의 인터뷰 과정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인터뷰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진 않았고요. 이직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직을 열심히 준비를 하거나 이직에 관련해서 제가 너무 이직을 하고 싶었다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같이 일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너무나도 좋았고, 제가 하던 프로젝트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일에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이직은 딱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인터뷰 들어왔을 당시는.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어떻게 하게 되었냐 하면은, 링크드인으로 제 프로필을 보시고 이 회사 A에 다니시는 디렉터 분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런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디렉터라고 해. 우리 회사에서 포지션이 이렇게 열렸는데 관심이 있으면은 나랑 같이 얘기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에는 이제 정말 이제 디테일한 회사 관련 얘기도 또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회사 A가 대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한 디테일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식의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거야 라는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시고, 포지션 관련해서도 이러이러한 포지션이고 이런 거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딱 회사 링크들이랑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보고 이 회사 재밌겠다. 제가 그 회사에 관련한 기사들도 찾아보고 정보들도 알아보고 했을 때 이 회사
내가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 거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분에게 답장을 드렸어요. 링크드인으로. 회사 정보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 나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데 인터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니? 라고 이제 답장을 보냈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로는 자기랑 1대1 전화를 30분 하면 될 거라고, 그 전화에서 자기가 설명을 해주겠다 해서 1대1 전화 스케줄을 잡게 되고요. 그 1대1 전화를 이제 한 2, 3일 정도 시간 뒤에 하기로 해서 미팅을 잡고 메시지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첫 번째 인터뷰 프로세스로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30분 전화 인터뷰가요. 저는 그냥 폰콜 하는 전화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폰콜이 아니었고 30분 비디오 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 회사에서는 쓰는 미팅 프로그램이 줌, 그러니까 미팅 소프트웨어라고 하나요? 미팅 아무튼 앱 어플리케이션 쓰는 게 줌이어가지고 줌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 링크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날 30분 동안 그 디렉터 분이랑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자기 회사 관련해서 소개를 이제 더욱더 정확히 해주시고, 지금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어떤 시리즈에 있고 어떤 식의 일을 하고 누구누구와 일을 하고 어떤 벤처들이 이제 투자를 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포지션이 나온 게 어느 팀에 어느 포지션이 나왔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지금 디자인 팀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이제 디자인 팀이 어떻게 커갈 건지, 그런 거를 일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제가 이제까지 했던 작업들이 어떤 건지,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디자인 관련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제 일 경력들, 지금은 어떤 팀에 속해 있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쭉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0분짜리 콜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30분짜리 콜 마지막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너에게 받은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해서 디자인 팀한테 공유를 할게. 그리고 그 팀이 이 정보들이 자기가 이제 더 알아보고 싶다, 이분이랑 더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다음 스케줄을 잡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요런 분은 저희가 이미 이제 같은 비슷한 분이 있고 요런 분이랑 저희랑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인터뷰가 마무리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 자기가 이제 팀이랑 얘기하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은 팀 사람들이랑 얘기를 더 하고 와, 나는 뭐 기다릴게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되지 않았을 시간에 이메일이 와가지고 그 디렉터 분이 자기네들이 인터뷰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두 번째 라운드를 잡게 되었어요. 그 두 번째 라운드는 이게 좀 원래 여러 번의 스텝에 나눠서 하는 인터뷰인데, 요 회사에서는 하루에 요거를 다 잡았더라고요. 어떤 인터뷰 프로세스였냐면, 포트폴리오 리뷰하고 1대1 미팅이랑 화이트보딩 세션을 다 하루에 잡으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날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됐냐면, 아침 1시간 동안 이제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을 팀한테 하는 그런 시간이 잡혔고요. 그 1시간 이후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 그 휴식 시간 이후에
이제 다른 분야의 분들이랑 1대1을 3개가 이제 3번을 하게 되고 그 3번의 1대1 면담 이후에 또 1시간짜리 화이트보딩 화이트보딩 세션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 다 해서 5가지죠. 5번의 미팅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회사에서 이 미팅 스케줄을 잡기 전에 저한테 가능한 날짜를 좀 많이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루 통째로 비울 수 있는 날짜가 있는지 그런 거를 미리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하루 종일 괜찮다 해서 금요일에 제 인터뷰 미팅을 하루 종일 잡게 되었고, 금요일에 아침 10시였나요? 10시에 첫 번째 이제 포트폴리오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랑 1대1 하고, PM이랑 1대1 하고, 마지막 디자이너랑 1대1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 화이트보딩 세션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디렉터 분이랑 같이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길게 쓰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아침 10시부터 거의 제가 한 2시인가 3시까지 미팅을 쭉 했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뭐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주시기도 했는데, 휴식 시간이 막 엄청 길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게 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넘어가자면, 포트폴리오 리뷰 1시간 하는 동안에 제가 가장 최근은 아니고 가장 제가 좋아했던 프로젝트 2가지, 잘 준비가 됐던 프로젝트 2가지를 발표를 했고요. 2가지 발표하는 동안, 그러니까 45분은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이고, 15분 동안은 질의응답이라고 하죠. 질문을 받고 그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 2가지가 막 둘 다 UX 관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는 UX 관련 프로젝트, 하나는 UI 관련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UX 쪽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고 발표를 할 때, UI 쪽에는 시간을 조금 UX보다는 덜 써가지고, 그렇게 하나 발표할 때 한 30분 쓰고 하나 발표할 때 15분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저희 얘기하고 10분간 질문 받고, 다시 이제 15분 동안 제 포트폴리오 발표하고 5분간 질문 받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저희가 썼고요. 1시간 이후에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1대1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 리뷰할 때 제가 포트폴리오 리뷰할 때 몇 명의 디자이너 분들이랑 사람이 들어왔냐면, 제 기억에 아마 한 6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6명이 아닌가? 5명인가? 아무튼 디자이너 분들이랑 엔지니어 분들이랑 PM 분들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분들이 UX 관련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나름 이제 그 디렉터 분이랑 1대1을 하면서 좀 친분이 쌓기도 하였고, 조금 이제 저도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예전에 했었던 프로젝트들이랑 조금 긴장은 하진 않고, 많이 긴장하지 않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발표할 당시에는 긴장은 하진 않았고, 질문 받을 때 조금 긴장을 했는데, 질문들은 뭐 다 예상했던 비슷한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렇게 딱히 막 어렵거나 긴장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1대1 첫 번째 했던 거는 이제 엔지니어 분이랑 1대1을 하게 됐는데, 보통 여러분 이렇게 1대1 할 때요, 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정말 그냥 캐주얼하게 1대1을 하는 경우, 그냥 들어와서
뭐 얘기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뭐 그냥 자기 소개하고 싶은 거 소개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캐주얼하게 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유형은 그 1대1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리스트 목록이 있어요. 작성해야 될 목록. 자기만의 그 아젠다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요러한 질문을 해주시고 그거에 관한 답변을 이게 기록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한테 회사에다가 리포트를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작성을 해서 리포트를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질문을 똑같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패러프레이즈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이게 대화를 하는 경우에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그 비슷한 답변을 하였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해서 노트 테이킹을 굉장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조금 경험한 적이 있는데, 1대1 면담 하는데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딴짓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막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답변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먼저 이제 자기는 이 질문에 관련해서 그 기록을 남겨야 된다 해서 조금 이거를 노트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노트 적는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노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막 컴퓨터 이제 타이핑을 하신다고 해서 무례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무례하게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경우도,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대1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이었냐 하면은, 이분들이 아젠다를 들고 오신 분들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캐주얼한 채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1대1 처음 했을 때 이 엔지니어랑 되게 캐주얼한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뭐 질문이 있냐,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했을 때 제가 이런 식의 질문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거냐면 디자이너랑 엔지니어랑 어떻게 일해? 이 회사에서는 디자이너랑 엔지니어 관계가 어떻게 돼? 그리고 일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너는 지금 회사에서 엔지니어들이랑 어떻게 일하니? 어떤 툴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니?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서로의 일하는 스타일이 자신과 맞을지, 자기가 이제 좀 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디자이너랑 이 엔지니어랑 이런 거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조금, 물론 이렇게 인터뷰라는 거가 이직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 보이고 싶고 모든 거에 다 좋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인터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저희를 인터뷰하는 거지만 저희도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이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느끼기에 이 회사랑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오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조금. 그러니까 이 인터뷰라는 게 양방향이잖아요. 제가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서로가 같이 잘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 이 기회를 잘 유용하게 썼으면 해요. 저는 이제 저는 일한 경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인터뷰 시간에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를 함으로써
제가 이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는지, 그게 저랑 잘 맞을지 아닌지, 팀에 직접 이분들이랑 직접 같이 일을 하기 전부터 약간의 이제 힌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 분들이 엔지니어랑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그게 좀 싫은데, 아니면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기회여서 인터뷰를 너무너무너무 이제 부담을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나도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요 인터뷰 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기도 하였고, 이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디자이너들이랑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의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1대1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엔지니어 분이랑 1대1을 하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 회사에서 갖는 포지션 같은 거를 알게 되었고, 그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리딩을 하는 프로젝트가 많은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회사는 디자이너가 가면 굉장히 좋은 회사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회사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대1 면담 같은 경우에는 PM이랑 하게 되었는데요. 이 PM 1대1 인터뷰는 굉장히 조금 달랐어요. 달랐다는 게 뭐가 달랐냐면, 이제 엔지니어랑은 1대1 캐주얼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 PM이랑은 1대1을 할 때 캐주얼한 컨버세이션이 아니고 화이트보딩 세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회사 이제 저한테 약간 공짜 프리랜싱 같은 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데요. 어떤 식의 대화를 하게 되었냐면, 인터뷰를 하게 되었냐면, 그분이 그러니까 화이트보딩을 하자라고 하고 어떤 주제들을 막 주셨냐면, 자기네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디벨롭하는데, 이런 프로덕트를 디벨롭하는데 어떠한 피처, 어떠한 기능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자기네들이 이런 거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UX적으로 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막 자기네들이 지금 디벨롭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저거는 어떻게 생각해? 하는 질문들을 30분 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끼기에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어떤 식의 UX 관련 답변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거를 자기네 프로젝트에 쓰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뭐 이게 나쁜 거는 아니죠. 제가 만약에 그 회사에 일을 하게 된다면 제 아이디어가 이제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저의 1대1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30분을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약간 찝찝한 기분?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게 없기도 하였고, 그분의 그냥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면서 일하는 스타일을 알게 된 그냥 그런 30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식의 프로젝트 진행이 되겠구나, PM이랑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
그런 3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M분이랑 1대1 한 이후에 마지막 1대1은 디자이너 분이랑 하게 되었는데요. 요 디자이너 분들은, 요 디자이너 분, 한 분이셨는데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 디자이너 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이 디자이너 분께서는 이 30분 동안의 인터뷰를 자신을 소개하고 회사를 소개하고 디자인 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공유하는 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의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일이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자기와 이제 자기가 이분이 있는 디자인 팀은 이분밖에 없는 디자인 팀이어서 자신과 자신의 디자인 팀과 다른 에리아의 분들, PM이나 엔지니어, 뭐 아니면 CEO, 뭐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게 정말 유용하고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분이 또 가장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게 자기의 그 일하는 UX 관련 일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기는 이런 식의 스타일의 UX를 리딩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는 어떻게 일해?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일을 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의 프로세스가 된다. 나는 뭐 디자인이 만약에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절대 이제 런칭에 승인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뭐 나의 비전은 이렇고 일을 하는 방식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이랑 자기가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이런 거에 잘하고 이분은 이런 거에 잘하고 이분은 이런 거에 잘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이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질문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보 공유를 더 많이 해주셨던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이제 막 제가 아무래도 그 아침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UX 관련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인터뷰 면담의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의 프로젝트를 굉장히 좋게 봤고 너의 프로세스를 굉장히 좋게 봤고 스타일도 너무 좋고 너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도 이미 너무 다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너와 너무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이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는 너가 우리 팀에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찬성이고 그렇게 푸시를 할 거다. 자기의 이미 투표는 찬성이니까 자기의 서포트를 받는 거를 잊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분이 바로 링크드인으로 이제 커넥트 신청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음 미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음 미팅이 이제 와이트보딩 챌린지였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저랑 둘이서 비디오 콜을 하면서 와이트보딩을 하는 세션인데 와이트보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와이트보딩은 회사에서 어떤 주제나 뭐 어떤 UX 관련한 토픽을 주고요. 그 캔디데이트 인터뷰하는 분이 그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자신의 UX 띵킹이나 이제 로직들을 써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풀어가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하는 시간이에요. 요거를 보통 주제는 미리 주어지지 않고요. 주제는 이제 나중에 그 현장에서 바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날 이제 이런 식의 주제이고 요거에 관련해서 앱을 만드세요.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드세요. 아니면은 뭐 프로덕트를 만들어 보세요. 솔루션을 구현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의 주제가 딱 주어지게 돼요. 이날 저도 이제 그 디렉터 분이 가상의 주제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제 디자인 툴 피그마에다가 그 주제를 딱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날 딱 전화를 하는 동안에. 그래서 저에게
1시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자기가 이제 뭐 완성된 프로젝트, 그 앱이나 웹을 필요한 건 아니고 이 주어진 시간 동안 UX적인 생각을 해서 lo-fi wireframe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lo-fi wireframe이 마지막 이제 그 결과물이어야 하고 그 주제부터 lo-fi wireframe까지의 과정은 개인의 자유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거를 다 자기한테 좀 보여달라. 제가 일을 하는 스타일을 좀 보여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UX 일을 그분이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1시간 동안 많은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뭐 현실적으로 타겟이 누굴까, 유저가 누굴까, 어떤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솔루션이 앱일지 웹일지 뭐 프로덕트일지 뭐 이제 리서치가 된 게 있니, 리서치 결과가 있니, 데이터가 있니, 어떤 데이터가 있니, 막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였고요. 그 질문에 답변을 받으면서 그 답변들을 다 적어가면서 이제 lo-fi wireframe을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1시간을 보낸 후에 그분이 잘 봤어. 너의 결과물 너무너무 잘 봤고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자기가 팀이랑 얘기해서 다음 주쯤에 이제 결과를 알려줄게 하고 전화를 끊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열심히 이제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었죠. 근데 일주일 뒤에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요. 전 사실 이게 인터뷰의 끝일 줄 알았어요. 보통이 이 정도 인터뷰를 하면 그 끝이거든요. 이 정도가 끝일 줄 알았는데 메시지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 그분이 자기가 너무너무너무 인상 깊게 잘 보고 좋았는데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다. 자신이 이제 UX 디자이너에게,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 보고 싶은 면 중 하나가 UX 리서치에다가 리서치를 어떻게 디자인에 쓰는지에 대한 항목인데 그거를 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보지를 못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UX 리서치를 제 디자인에 접목한 경우 그런 케이스,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거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추가 인터뷰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에 나 진짜 잘했다. I killed it. 나 이거 지금 이제 인터뷰 다 잘해서 오퍼 받을 것 같고 나 이직하겠구나 딱 그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 인터뷰 메시지 딱 와서 갑자기 막 어떡해 나 이거 또 준비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런 UX 리서치에서 이제 디자인에 접목한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가 제 되게 오래전 프로젝트라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마침 그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인터뷰도 바로 다음날로 잡은 거예요. 그 메일이 온 다음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 하루 종일 이메일 아침에 받았는데 그 하루 종일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수정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이제 포맷을 다시 바꾸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추가 인터뷰를 1시간 동안 그분이랑 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 되게 버벅거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그분이 이제 UX 관련 질문을 하신 다음에 이미 너무 고마워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은 내가 결과 알려줄게 하고선 전화를 끊게 돼요. 진짜 저는 그 딱 인터뷰 끝난 후에 제 심정에는 제 마음속에는 망했다 나 이거 너무 못했다. 왜냐면 제 진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프로젝트여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이제 발표를 하는 동안에 말도 버벅대고 막 실수도 많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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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 이거 망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일주일 뒤에 그분이 이메일을 딱 보내주셨어요. 아 유미 우리는 너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너랑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 인터뷰 자기네들이 다 하고 종합한 결과 우리는 너가 너무 마음에 들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다음 프로세스부터는 자기랑 같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HR 담당자랑 너랑 같이 이제 프로세스를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너에게 오퍼를 하고 싶다 라고 딱 이메일을 받게 돼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뻤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영상 제일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인터뷰를 요 회사 A랑만 한 게 아니고 다른 회사 B랑도 하고 있었거든요. 요 인터뷰를 하는 이게 시작할 때 같이 회사 B랑도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회사 A랑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회사 B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사 B에서도 우리 인터뷰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인터뷰를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퍼를 하고 싶다네 해서 좀 자신감을 붙은 상태로 근데 저는 이제 회사 B랑의 인터뷰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어서 회사 A랑의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정말 이제 정말 저에게는 좋은 상황이었던 게 회사 B 만약에 A에서 저에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됐죠. 오퍼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다른 회사에 오퍼가 있거나 현 회사에 이제 이 상황이 좋거나 이랬을 때 디자이너나 저희 인터뷰하는 분들에게 굉장한 파워가 생겨요. 어떤 파워냐면 이 상황을 가지고 요 회사 A나 회사 B 뭐 아니면 현 회사에다가 이 네고시에이션이 어떤 거죠?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 A가 저에게 오퍼를 대충 할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된 후부터 자신감이 좀 붙은 상태로 회사 B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회사 B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회사 A랑도 회사 B랑도 협상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지금 다니는 현 회사랑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회사 A랑의 이제 관계는 어떻게 됐고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후에 HR 분이랑 저랑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전화에서 기본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이 HR 분이랑은 저랑 계속 전화 통화로만 했어요. 비디오 콜은 하진 않고 전화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전화에서는 좀 베이직한 디테일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디테일이냐면 이게 흔한 이게 대부분 전반적으로 다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경우가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받고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잡 관련 디테일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 일을 하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건지는 알았지만 그 베이직한 HR 디테일 있죠. 이제 회사에는 며칠을 가야 되고 아니면 회사 샐러리 연봉은 요 정도가 될 거이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게 될 거고 막 이런 디테일은 모르고 인터뷰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 HR 분께서 저한테 그 베이직한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포지션은 뭐 시니어 디자이너 포지션에 풀리 리모트 잡이고 뭐 연봉은 시작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레인지가 있다.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팀이랑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랑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회사 상부에다가 얘기를 할 거고 그 상부에서 너에게 얼마 정도 줄 수 있을지 결정을 할 것 같다. 근데 너는 어느 정도를 받고 싶니? 이 레인지 안에서 어느 정도 받고 싶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됐고 제가 이제 솔직한 제 이상적인 연봉 그런 거를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좀 다르고 어떻게 하세요? 라는 이런 어드바이스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보통 자기의 지금 현재 연봉을 얘기하지 말라 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좀 잘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받는 연봉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죠. 뭐 만약에 15,000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제가 대충 나는 14,000에서 16,000, 뭐 17,000 이렇게 받아 라고 이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 연봉 같은 경우 내 베이스는 요 정도 비슷하게 받고 보너스는 베이스에 요 정도 받고 나는 또 이제 주식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이 패키지가 이렇게 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 HR이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뭐 보너스를 주니까 우리 회사는 주식을 주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베이스는 좀 이렇게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책정을 하고 보너스는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토탈 그 컴펜세이션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조금 오픈하는 편이고 HR들이랑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요 HR 전화에서 제 이상적인 연봉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받고 싶어 라는 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분이 그래 너 잘 들었어 얘기 잘 들었어 내가 이제 회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줄게 해서 일주일 뒤에 전화해줄게 한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뒤에 전화가 오셔서 하는 말이 너가 얘기했던 이상적인 연봉은 못 줄 것 같고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금액이야 하고 딱 금액을 알려줬는데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지금 받는 것보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베이스 연봉 자체는 지금 받는 것보다 살짝 높은데 제가 추가로 받는 보너스나 주식 같은 거 다 하면은 제가 지금 받는 연봉이 훨씬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 회사 A에서는 보너스도 없다 그랬고 주식도 이제 주식이 아니고 이 회사는 아직 상장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고 그 회사의 지분을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지분을 지금 자기네들이 이 환산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요게 나중에 요 정도의 가치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받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작은데요? 제가 지금 받는 것보다 너무 작은데요? 저는 이렇게는 받고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을 얘기해드렸고 그분이 근데 이게 최선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팀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게 정말 최선인지 저도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볼게요. 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딱 한 번 더 물어보겠다 해서 이제 전화를 마무리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 3주 정도 지난 후에 답변을 받게 돼요. 왜냐면 그분이 HR분이 2주간 휴가를 받게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중간에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하고 저는 어차피 회사 B랑의 인터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라 뭐 굳이 급하게 지금 안 알아도 된다. 그래서 막 기다리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3주 뒤에 이 HR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회사랑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지난번에 오파했던 요만큼에서 진짜 요만큼 더 받아왔다. 그래서 이만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 한번 생각해봐. 너 다음 주까지 시간 있으니까 그 다음 주까지 시간도 제가 물어봤어요. 나 언제까지 답변 줘야 돼? 나 혹시 조금 시간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 했을 때 그분이 그럼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답변을 줘 하고 전화를 끊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 A에서는 제가 이제 오퍼를 받은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에 오퍼를 받은 상황이었고요. 회사 A의 오퍼 이제 디테일은 정확히 다 제가 알게 된 상황이죠. 회사 B에서 인터뷰는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정확하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냐면 이 회사 A의 오퍼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많은 일이 생기고, 정말 많은 드라마랑 정말 많은 얘기들을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랑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 원래 그대로의 팀에 있느냐?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요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 예, 그리고 아니요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썰을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영상이 너무너무 긴 나머지 그 관련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제가 지금 어디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그 디테일을 얘기할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너무 이게 조금 기대는 아니지만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영상 최대한 빨리 찍고 올릴 예정이니까요. 계획 중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그 디테일 관련 얘기를 나누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유용하셨다면 댓글로 많이 여러분 남겨주세요. 진짜 댓글이 너무 없어요. 저 댓글 읽는 재미로 사는데 댓글이 너무 없어서 요즘 조금 우울해요.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